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날이 추워져야 소나무의 진가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것은 어려움을 함께 겪었을 때라는 말인데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허리케인 샌디 대처로 큰 인기를 얻었고 브릿지 게이트로 인기를 잃었습니다.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민심은 유권자들의 표심은 동요합니다. 지난 일요일인 27일 미 중남부 지역에 시속 300km가 넘는 토네이도가 덮쳐 35명이 숨졌습니다. 아시아 순방 중이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긴급 재난 지시를 하고 필리핀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 중에 피해 주민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려와 주민을 위로하고 포옹하고 싶어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상상됩니다. 세월호 피해 가족을 위로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슬픈 눈빛만으로는 성에 안 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우스캐롤라이나 피해 지역 주민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FEMA가 나섰으니 이젠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참 부럽게 느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29일에야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지도 벌써 열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세월호 탑승자 476명 중 현재까지 174명이 구조됐고 205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탑승자 중 97명은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한인들의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분향소는 합동 연결식이 거행될 때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투선을 함께하기 위해서 총영사관 8층에 분향소를 설치해서 오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에 설치된 분향소는 뉴욕 뉴저지 한인들에 의해 지난 22일 마련된 분향소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설치되면서 너무 더딘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 포털 사이트에는 세월호 침몰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뉴욕 총영사관을 찾았지만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헛걸음을 했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는 총 4군데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서는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관, 또 플러싱에서는 뉴욕 한인 상록회관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조문객을 받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뉴저지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과 문화축제가 다가왔습니다. 지난 1일 뉴저지 상록회는 2014년 효녀상과 효부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매년 거행하고 있는 효행상 시상식과 문화축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유산인 충효를 이민 후세들에게 물려주고 미국 사회에 알리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그 부모들을 모시는 효행을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서도 이것을 타민족, 여러 민족이 사는 이 타민족들에게 확산해가지고 우리 이 아름다운 미풍 양속을 알리는데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효자상 없이 2명이 효녀상에 공동 수상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그 밖에 효부상과 장한 어머니상 등 8개 부문에서 총 9명이 수상합니다. 남수자 씨는 본인 자신도 원로한 나이지만 100살이 넘은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셔 효녀상에 선정되었으며 백영미 씨는 홀로 2 자녀를 키우면서도 주변의 어려운 노인들을 친부모같이 섬겨 효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효부상은 90세가 넘은 고령의 시각장애인 씨 아버지를 친딸처럼 모시고 있는 이헌옥 씨가 받게 됐습니다. 장한 어머니상은 남편으로부터 아픈 상처를 받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정향자 씨에게 장수상엔
98세인 이강민 씨가, 사회봉사상은 아시안 여성봉사단체 원혜경 이사가, 한민족상은 아콜라 한국문화학교 교장인 허낭자 씨가 수상합니다. 각 팰리세이즈팍 시장과 리치필드 시장의 추천으로 수상된 특별상엔 지난 수십 년간 지역봉사 업무에 헌신한 프랜신 백 씨와 모데스터 메디나 씨가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상록회가 주최하는 효행상 시상식과 문화행사는 오는 10일 토요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파인프라자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오는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수세대에 걸쳐 미국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퀸즈 한인회가 아시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퀸즈 한인회를 비롯한 아시안 단체 9곳이 손을 잡고 아시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Something Old, Something New라는 주제로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퀸즈 한인회가 단독으로 주최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아시안 단체들이 주최자로 대거 참여해 아시아 각국의 전통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계획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이 아시안 나잇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른 민족들한테 백인이나 흑인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끌어가는 걸로,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안 헤리티지 나이트 티켓 구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25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이벤트 브라이트.com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퀸즈 한인회나 행사 당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팰리세이즈 팍과 리치필드 학군 등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인이 많이 사는 포트리 학군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 중 한 곳인 포트리 학군도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추진위원회는 포트리 학군의 한국어 수업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가을학기부터는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에 따르면 포트리 학군 측도 한국어 수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트리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국어 교사 수급이 원활해야 하며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등도 시급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우리 쪽에서도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좋은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교육위원회와 접촉을 해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금년 이내에 성사를 이루도록 저희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 교육하는 공립학교들의 사례를 보면 한국 학생들은 모국어를 더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타민족 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 등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한국어 수업을 시작한 리치필드 학군의 경우에는 올 가을학기부터 한국어 수업을 초, 중고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추진위는 한국어 수업을 더 많은 학교로 확대시키기 위한 기금 모금 만찬을 오는 5월 1일 뉴저지주 티넥에 위치한 나비박물관 연회장에서 가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빈말만은 아닙니다. 지난 50년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은 100만 명이 넘고 국적 포기자도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의 수가 귀화자보다 많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권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 브록 소사이어티에 따르면 한국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가 공식 통계가 집계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연평균 1,680명이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인구 10만 명당 4.5명, 홍콩은 25명, 대만은 152명, 싱가포르는 431명이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처럼 대형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귀화한 한국인들은 16만 5,590명으로 같은 기간 일본인 귀화자의 8배가 넘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962년부터 2013년까지 51년 동안 해외로 나간 국내 이주자는 115만 명이 넘습니다. 특히 7, 80년대 한 해 3만에서 4만 명에 이르던 해외 이민자 수는 최근 수백 명까지 떨어졌지만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는 그 수가 증가합니다.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 이민자 수는 14,477명에서 15,917명으로 증가했고 IMF 금융위기 당시에는 12,484명에서 98년에는 13,974명으로 늘었습니다. 플러싱에 있는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가 매각될 예정입니다. 적자 운영이 계속되면서 실질적인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매각 후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동포사회에 환원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법적 소유주인 최영태 씨는 어제 오는 6월부터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물 매각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건물 매각 뒤 모든 부채와 경비,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동포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한인 사회에서 모금한 60여만 달러를 종잣돈으로 지난 2006년 7월 115만 달러에 매입한 3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한인 사회 주요 인사들이 주축이 된 커뮤니티 센터 건립위원회가 매입과 운영을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모기지 상환과 건물 관리 등 운영 비용 마련에 실패하면서 결국은 매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10년 모기지 체납으로 압류 위기에까지 몰리자 렌트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규정 위반까지 해가며 보험회사와 학원 등 상용 오피스로 임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빌딩국에 적발돼 3만 달러의 벌금을 물고 세입자 퇴거 명령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최 씨는 동포사회 자금 환원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특히 과거 건물 구입을 위해 성금을 낸 한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거소신고는 재외국민과 외국인들이 한국 내 거주 및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외 영주권자들의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해외 영주권자에 대해 한국 내 거소신고 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법은 해외 영주권자들도 한국 국적이 아닌 시민권자들과 동일하게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국내 거소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 등 해외 영주권자들도 한국에서 별도의 거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과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현행 제도는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불편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가에 대한 반감 그리고 재외국민으로서의 소외감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영주권자들에 대한 국내 거소 신고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외국환 거래, 의료보험, 연금 등의 재반 활동상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취업 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현장 방문 실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에만 적용해왔던 방문 실사 프로그램이 주재원 비자로 확대 적용되면서 비자 신청자의 직장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4일 주재원 비자 이해 당사자들과 텔레컨퍼런스를 갖고 전역에서 이민 사기 단속반 소속 감사관이나 민간 조사원들이 L1 비자 스폰서 기업들에 대한 무작위 방문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에 대한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사에서 비자 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처벌받게 되고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장 방문 실사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L1 비자 소지 직원의 근무 실태가 비자 신청서와 다른 경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관들의 현장 방문은 주로 L1 비자나 H1B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미 비자 승인이 난 경우에도 사후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체나 비자 소지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체 현장 방문 실사는 기업체의 본사가 아닌 L1 비자 소지자가 실제 일하는 근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자 소유자의 임금과 근무 공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워킹 푸어, 요즘 많이 등장하는 말이죠. 수백만 명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노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2,800만 명의 최저임금 인상이 공화당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고용부담과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공화당, 당장 살 길이 막막한 노동자의 현실, 끝없이 펼쳐지는 영원히 맞닿을 수 없는 평행선 같습니다. 워킹 푸어도 있지만 역시 푸어인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있고 오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보너스가 줄고 노동시간이 줄 수도 있다는 공화당의 생각인데요. 상대적으로 잘 사는 이들에게 무작정 과세할 수도 없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최저임금이 오바마 대통령의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연방에서 실패한 최저임금, 주정부에서 자체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